여러분 반갑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자살 예방 지침서 불교편의 첫 번째 파트를 맡아서 강의하게 된 대한불교 조계종 불교상담 개발원 원장을 맡고 있는 선업 스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정말로 반갑고요. 무엇보다도 자살 예방에 여러 가지 노력, 여러분들이 기울여 주시는 관심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생명을 살리자, 그 중에서도 특히 불교라는 종교 안에서 어떻게 하면 자살 예방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살 위기에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자살 유가족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마음을 모아서 좋은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오늘 하게 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생명을 살리는 자살 예방 지침서 불교편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맡은 부분은요, 챕터 1, 2, 3, 4, 그 네 챕터가 있는데요. 저는 왜 자살 예방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챕터 2, 어떻게 자살 위기자를 도울 것인가, 그 중에서도 챕터 1은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다 설명을 하지만 챕터 2는 두 번째 자살의 경고 신호 확인하는 것까지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챕터 1, 왜 자살 예방을 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살 예방에 대한 전체적인 맥락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 파트가 되겠고요. 이어서 자살 위기자를 돕는 방법이라든가 자살 사건 발생 후에 자살 시도자뿐만 아니라 자살 유가족 지원에 관한 이 내용은 그 뒤에 이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당장 여러분들이 어디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또 그 뒤에 이어서 전체적인 메커니즘, 맥락에 맞춰서 이 전체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왜 자살 예방을 해야 하는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먼저 한국 사회의 자살 현황과 실태인데요. 여러분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가장 가치가 있는 건 생명인데요. 이 생명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풍조가 사회적으로 만연해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요. 현재 약 하루 평균 37.5명이 자살하는 그런 실태입니다. 보통 일이 아니죠. 사실은 이것은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라고 하는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자살을 많이 하나?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선택을 많이 하나?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으실 거예요. OECD 36개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지난 14년간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정말 OECD 평균 자살률이 11.5명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26.6명입니다. 10만 명당 자살률이 OECD 평균의 2배 이상이 되어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해야 될 텐데요. 실제적으로 10대에서 30대 사망 원인의 1위가 자살입니다. 굉장히 충격적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 결과를 보고 놀라더라고요.
실제적으로 전 국민 사망 원인 중에서는 자살은 5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젊은 층, 즉 10대에서 30대까지에서의 자살이 사망 원인의 1위를 하고 있다는 것은 가히 충격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성비로 봤을 때는요, 남성의 자살률, 남자의 자살률이 인구 10만 명당 38.5명으로 여자의 자살률보다 2.6배나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점도 우리가 다양하게 그 원인부터 시작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아니할래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 남성들이 특히 자살률이 높은 나라다. 이것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죠. 통계청에서요, 2018년 사회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자살 충동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 있는데요. 한번 잘 보시면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47% 나와 있죠. 질환, 장애, 가정 불화, 외로움, 고독 뭐 이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아무래도 빠른 시간 내에 경제적인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전 사회가 이렇게 몰고 간 이런 경향이 있지 않는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좀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47%가 되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과연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그리고 연령별 자살 충동 유발 원인도 한번 잘 보시면요. 10대에서 성적, 진학 문제, 가정 불화 이런 거요. 그리고 40대 이상을 한번 잘 보시면 여기에 경제적인 어려움은 20, 30대부터 쭉 오고 있지만 가정 불화라고 하는 것, 10대와 40, 50대가 가정 불화에서 만나고 있는 것, 이런 것도 굉장히 잘 보시고요. 20대부터 60대로 이어지는 경제적 어려움과 무엇보다도 60대 이상의 여러 가지 질환 장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전체적으로 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전체 국민들을 잘 보호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은 자살률 급증의 원인을 한번 잘 보시면요, 이와 같습니다. 여기에서 무엇보다도 생명을 경시 여기는 풍조, 이것을 핵심으로 들고 있지만 저는 공동체 의식이 붕괴되고 있다는, 요거는 정말 생각을 꼭 해봐야 될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더불어 사는 미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원래 한국 사회가 너무 밀착형 사회여서 문제가 되었는데요. 지금은 오히려 너무 잘게 쪼개지는 바람에 공동체 의식이 결여되고 거기에 적응을 못하면서 다양한 그 문제점이 생기고 있는 요 점을 한번 우리가 유심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한국 사회의 자살률 증가 원인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연구가 되어지고 있고요. 여기에서 이 가치관의 혼란이라는 부분이 여기 지금 보이고 있죠, 여러분들이. 물질 만능주의라고 하는 거요. 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자살하는 사람이 많아졌다고 하는 것하고 물질 만능주의하고 한번 여러분 연결을 시켜보시면 이해되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지나친 경쟁과 성취, 그리고 상대적 박탈감과 욕구불만. 여러분, 이 상대적인 박탈감, 이런 부분이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어두운 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사실은 요 두 가지가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이 자아 기능에 약하는
개인적인 퍼스널한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요. 지지체계라고 하는 시스템 문제가 나옵니다. 이것은 사회적인 시스템의 문제거든요. 사회적인 안전망이라든가 이런 것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전통적으로 주변에서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는 이런 시스템이 안전망으로 작용하고 있던 사회가 결국은 개인이 분화되는 과정에서 장점을 잃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자꾸 하고 있거든요. 가족이 분화되고 1인 가구가 점점 늘면서 개인적인 성향을 보여서 굉장히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풍조, 굉장히 참 좋게 볼 수 있었는데요. 문제는 그것이 조금 과해지다 보니까 자아기능의 약화라고 하는 단점도 드러나면서 자살률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 우리가 한번 고심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조금 관점을 돌려서요. 생명과 자살 예방에 대한 불교의 가르침에 대한 부분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자살률이 증가되었다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자살 예방에 대해서 불교계에서는 과연 어떤 가르침을 가지고 있으며 생명에 대해서 과연 어떤 사상을 갖고 있는가, 이것을 살펴봄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관점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불교의 생명 사상은 매우 중요한 사상인데요. 자, 생명이 잉태된 존재, 유정이라고 하죠. 정식이 있다. 감정과 생각, 그리고 몸과 마음이 있는 존재, 유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유정이라고 하는 존재의 핵심은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예 대놓고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남으로 저것이 일어난다. 이것이 없어짐으로 저것이 없어지고, 이것이 소멸함으로 저것이 소멸한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유체계인데요. 우리 서로가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생명이요,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상호 의존적 관계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상호 의존적 관계.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말이죠. 우리가 자꾸 나라고 하는데 가두어지거든요. 이 몸 이거 내 거야. 이 마음 이거 내 거야. 이렇게 되다 보면 결국은 나라고 하는 존재가 부모님을 비롯해서 주변의 형제 또는 전문 용어로는 주요한 타자라고 하거든요. 내가 지금 이 생명을 쭉 태어남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살고 있는데 나를 지금 지지해주고 도와주는 아주 중요한 존재들, 그를 주요한 타자 또는 중요한 타인,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분들과 더불어서 살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고 또 살만하고 또 내 생명이 정말 소중하구나 하는 것을 언제나 느낄 수 있는, 바로 그것이 우리의 시스템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잘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요한 타자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 이것이 내 생명이 얼마나 주변 사람들과 상호 의존적 관계를 맺으면서 유지되고 있는가, 요거 한 번만 생각하게 되면 생명 존중이라고 하는 측면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깊게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런 상호 연결성은 계속해서 강조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전문용어로는 공업중생이다, 이런 용어를 또 쓰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이 모든 것을 업이라고 하고요. 또는 습관을 또 업이라고 합니다. 즉 내가 지금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은 옆에 있는 주요한 타자들 그리고 다른 존재들과 연결선상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결국은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는 것, 그리고 나의 영향을 받아서 주변 사람들이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다는 점, 이것을 알게 되면 야,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주변에 다양한 영향으로 어떤 때는 정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겠구나. 즉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주변 사람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즉 내가 어떤 마음을 먹고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떤 판단을 하고 이런 것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존재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 이런 겁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요, 살다 보면 우리가 매우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고 또는 팔고 네 가지 큰 고통이라 그래서 생로병사, 또 8가지 고통이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생로병사에다가 보태서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고통이라든가 싫어하는 사람을 계속 만나는 고통이라든가, 근데 내가 자꾸 뭘 원하는 걸 구하려고 하는데 잘 못 구해서 그걸 뭐 가래라고 할 수 있겠죠. 결핍의 고통. 여기에 플러스해서 보통 우리가 몸과 마음으로 나누는데요. 몸과 마음에 일어나는 신체적인 느낌이라든가 마음의 감정이라든가 생각이라든가 욕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어떤 때는 제가 표현을 이렇게 하거든요. 부정적 감정, 그 다음에 고장난 사고, 그리고 훼손된 욕구, 이런 것들에 의해서 간혹가다 여러분 열을 확 받을 때가 있잖아요. 이게 불같이 일어난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욕구가 어렸을 적에 훼손되면 3살 때까지 훼손된 욕구가 80까지 평생을 따라다니고, 이런 게 3살 버릇 80 간다, 이런 이야기들이요. 이럴 수 있죠. 이게 이제 고통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다양한 고통을 우리가 느끼면서 살게 되지만 결국은 이런 고통을 느끼는 것이 나뿐만이 아니라 많은 일반 대중들이 이런 고통을 느끼고 있구나. 그렇다면 이런 고통을 어떻게 하면 내가 해소할 수 있지? 그리고 내가 해소한 경험을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나눠줄 수 있을까? 이런 연민과 자비라고 하는 능력을 우리가 또 갖추고 있거든요. 즉 우리가 유기적인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되면 우리가 전부 연결이 돼 있구나. 이걸 알게 되면 우리 전체가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존재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나와 같이 다른 사람도 행복해지기를 원하는구나. 나처럼 다른 사람도 즐거움 속에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구나. 이것을 알게 되면 그냥 저절로 다른 사람에 대한 연민심이 생기죠. 슬플 때는 서로 이 슬픔을 덜어주고, 기쁠 때는 서로 이 슬플 때 덜어준 거와 마찬가지로 기쁠 때는 이걸 함께 기뻐해 줘야 되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은 연민심은
안 좋은 마음을 덜어주는 거고요. 수희심은 여기에 뭐냐면 희가 기쁠 희거든요. 수희, 함께 기뻐한다는 뜻이에요. 이런 수희심은 결국은 우리가 이 기쁨을 서로 함께 나눈다. 이런 마음이 우리 자신에게 다 갖춰져 있거든요. 이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알아차리고 이 마음을 열기만 하면 주변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행복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더불어 살게 되고 서로 네트워크돼 있고 그래서 함께 짓는 습관, 공업 이것을 좋은 쪽으로 우리가 함께 가져가게 되면 우리 사회가, 우리 공동체가 더불어 행복해지게 된다. 이런 것이 불교의 기본적인 사유체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와, 저 사람도 참 소중한 존재구나. 주변에 동물들도 소중하네. 식물들도 모든 존재가 다 소중하구나. 이렇게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는 다 소중하구나. 우리가 더불어서 살아가야 되겠구나 하는 요 생각을 가지게 되면 우리 이 생각을 계속 하게 되면 우리가 업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신구의 행동으로서의 업, 신업이라고 하거든요. 말로서의 업, 구업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마음가짐으로서의 업, 의업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특히 우리가 공동체에서 함께 살아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가짐을 함께 가지게 되면 이것이 바로 의업의 결과가 있게 되겠죠. 우리가 이런 마음을 다 같이 가지게 되면 너무너무 공동체에 좋은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이 자꾸 늘어나겠죠. 이렇게 되면 여기 나오는 것처럼 분별선악 보온경에 나오듯이 자, 이런 것들을 쭉 하게 되면 자 보세요. 살아있는 것을 놓아주고 다른 사람의 두려움을 제거해주고 아픈 사람 도와주고 음식도 베풀고 이렇게 되면 공동체가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이 중에서도 특히 무엇보다도 여기 보면 음식이라고 하는 것, 어려운 사람에게 정말 배고픈 사람 돕는 것, 이게 경제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두려움을 없애주는 것, 이건 바로 심리치료 아닙니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치료해주는 이런 작업을 같이 하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제적인 부분을 서로 해소해주고 심리적인 부분을 서로 상호 치료해주고 이러면 결국 이 사회는 좋은 업과를 받겠죠. 더불어서 자꾸 이렇게 좋은 일을 하다 보니까 사회가 깨끗해지고 맑아지고 좋아지고 멋진 행복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아니다 싶은 점은 우리가 지금부터 개선을 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정말 화이팅 해야 될 것 같지 않나요? 자, 여기서 조금 더 불교에서 바라보는 자살에 대해서 조금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무엇보다도 스스로 죽음을 선택했다 할지라도 말이죠. 자살이란 표현 있잖아요. 스스로를 죽이다. 이 부분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죽음을 맞는 순간에 살의라고 하는, 즉 마음이 움직였다. 이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업이라고 하는 문제 다룰 때, 자, 몸의 습관, 행동의 습관, 말의 습관, 언어적 습관, 그리고 심리적인 다양한 습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부정적 감정이라든가 훼손된 욕구라든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생각이 고장나서 하나에 탁 머물러 있다든가 그것을 제가 고장난 사고다. 고정관념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고가 고장난 거다. 이렇게 하면 머리에 쏙 들어오죠. 아, 내가 어떤 생각에 딱 쥐어져서 머물러 있는 거구나. 아하. 자, 그 생각이 뭘까요? 여기 나오는 이런 겁니다. 삶은 무의미해. 나 너무 아픈데 이게 살아야 되나?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정말.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릇된 견해, 무미함과 가래에 의한 속박, 이런 거. 이거 영어로 스톡이라고 하거든요. S-T-U-C-K. 거기에 그냥 끼어 있는 겁니다. 딱 생각이 그냥 거기에 딱 끼어 있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요만한 나무 토막에 구멍을 내서 손목 들어갈 만한 구멍을 냈는데 거기다 이렇게 손목을 딱 집어넣고 보통 손을 이렇게 집어넣잖아요. 근데 이걸 뭘 움켜쥐려고 이렇게 움켜진 상태, 이게 스톡이죠. 그러니까 빼질 못하는 거지. 이렇게. 네, 이게 바로 자살의 원인이다. 그리고 불교에서는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면 좋지 않은 과보를 받는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바라이죄라고 하는데 이거는 굉장히 높은 죄여서 더불어 살기 쉽지 않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과보를 보면 여러분 이 부분에서 갑자기 좀 그렇지 않나요? 저는 이게 말을 잇기가 참 어려운 지점인데 좋지 않은 곳에 태어난다. 참 이런 경전에 나오는 얘기를 보고도 듣고도 극단적 선택을 할 사람은 잘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런 경전 내용을 보시고 내가 정말 이 삶을 존중하고 내가 지금 이 현실에서 멋지게 살아야 되겠다. 어떤 괴로움도 내가 이겨내야지. 이런 마음가짐을 가졌으면 너무너무 좋겠다는 생각을 정말 다시 한번 하게 되네요. 자, 앞에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살 예방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뤘다라고 하면 두 번째 챕터에서는요. 자, 자살 위기자가 있습니다. 저도 다양한 교육을 통해서 자살 위기자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또는 집단 상담의 운영이라든가 또는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이런 일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제 위치가 불교계에 어떻게 보면 자살 예방을 총괄하고 있는 불교 중앙자살예방센터의 센터장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요. 거기서 지금 현재 참깨나무라고 하는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그리고 적용하고 하는 부분을 현재 충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더 열심히
활동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전국 단위의 다양한 사찰과 불교 관련 심리치료센터 이런 곳에서도 지역의 자살 예방 센터로서의 역할을 지금 충실히 하고 있는 곳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자꾸 지속적으로 이어져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자살 위기자를 도울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나눠보는 시간을 지금부터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희가 극단적 선택 자살에 대해서 너무 많은 오해들이 있어가지고요. 실제 진실과 이 오해 사이의 간극이 너무너무 큽니다. 이제 한 7가지 정도로 쭉 살펴볼 텐데요. 이걸 한번 쭉 보시면서 나는 평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 이걸 한번 되짚어 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다른 분야보다도 자살 유가족 분들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유가족 분들의 자조 모임에서 나온 이야기 중에서 제가 이렇게 잘 잊혀지지 않는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자살 유가족이라고 이렇게 다른 분들에게 얘기를 하게 되면 어떤 분들은 오지 말라고, 특히 큰 행사 같은 거 있잖아요. 가족 행사라든가 아니면 사회적인 어떤 중요 행사에 심지어 오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었대요. 우리가 이런 교육을 통해서 그런 일이 없어졌으면 참 좋겠는데요. 참 우리 사람들이 다 같은 마음이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아서요. 그런 분들도 이런 교육을 통해서 생각을 좀 바꾸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절절하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도 이제 저희 불교상담 개발원에서 자조 모임을 하고 또 저희는 템플스테이를 활용해서 자살 유가족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있는 분들이 많은 위안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확대를 해서 오해를 좀 없애는 이런 프로그램과 또 기회를 많이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해는 이런 겁니다. 자, 자살 생각이나 계획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는다. 저기 나오잖아요. 자살은 어떤 경고 없이 일어난다. 아닙니다. 신호를 보냅니다. 이거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신호를 우리가 알게 되면 자살 의도를 알 수 있게 되는, 이거 참 중요합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평소에 이런 신호를 알 수 있는 이런 훈련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살 지킴이 활동을 할 수 있는 교육들이 있으니까요. 이런 교육들을 좀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자살에 대해 얘기하는 사람들은 자살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런 오해가 있는데요. 이럴 때 이 사람이 도움을 찾는 외침, 지금 외치고 있구나. 도움을 찾고 있구나. 이걸 좀 알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살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은 그냥 단지 주의를 끌고 싶어서 요새 이렇게 그냥 주목받고 싶고 이런 사람들에 대한 용어도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은, 거의
대부분의 분들은요, 실제로 어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정말 도움을 간절하게 요청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게 경청이겠죠. 잘 듣는다. 들어준다. 듣는 게 참 어렵습니다. 잘 듣는 건 더 어렵겠지요. 정말 우리가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우리가 누구나 다 들어봤을 텐데요. 소통이요, 소통. 상대가 어떤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것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듣는 거예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이것이 되면 주변에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거든요. 소통이 되면 말이죠. 문제는 여러 가지 선입견, 오해들을 가지고 있으면 잘 안 들리고 불통, 소통의 반대인 불통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이런 오해들을 하게 되는 거죠. 자살하는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 몰두 저것만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아무런 경고 신호도 없이 죽음에 몰두해 있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적어요. 괴롭잖아요. 그러면 이 괴로움이 빨리 끝나야 되는데, 이런 겁니다. 내가 죽어야지, 이게 아니고요. 내가 살아야지란 얘기죠. 자살의 반대가 살자잖아요. 자살 금지를 거꾸로 읽으면 지금 살자, 지금 살자.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렇게 생각이 묶여 있어서 전달력이 조금 떨어질 수는 있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들어줄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 외치고 있거든요.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말로, 표정으로, 행동으로 다 표현하고 있거든요. 자, 그것을 우리가 읽어줘야 된다. 계속해서 제가 이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살에 대해 내놓고 이야기하는 것은 자살 시도를 하려는 사람들의 목숨을 끊게 할 수 있다. 자, 자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대놓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이거 굉장히 여러분들 자살 시도하려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겁니다. 나도 저런 얘기 해야 되겠다. 나도 같은 심정인데 이렇게 해요. 그리고 자살에 대해서 대놓고 얘기한다는 건 그 밑에 어떤 마음이 사실 있는 거냐면, 나 그 사람들 도와줄 거야. 나 그 사람들 보살필 거야. 이런 거죠. 그런 연민의 마음이 바로 있는 겁니다. 자애와 연민. 이 마음을 다 갖추고 있는 거죠.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자살하는 사람들은 모두 정신병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이다. 이거는 정말, 제가 아는 분도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그것도 어느 정도 위치가 있는 분이어서 제가 굉장히 놀라서 그분께 자살을 감행하는 사람의 대다수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강하게 제가 얘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강하게. 정말 강하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정신병, 이런 얘기 자꾸 하면서. 아닙니다. 정말 아닙니다. 그래서 특별한 유형의 사람만이 또 이렇게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 이 점 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게 참 오해라는 게 알고 보면요, 쉽게 해소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5 빼기 3은 2. 5에서 세 가지만 빼면 이해가 된다. 5 빼기 3은 뭐라고요? 2. 이해가 된다. 그럼 뭘 빼면 되냐? 세 가지 빼면 됩니다. 욕심, 욕구 관련된 거죠. 그리고 정서적인 부분, 화내고 막 이런 거. 그리고 생각. 결국 뭐냐면 오해라고 하는 것이 감정, 생각, 욕구가 잘못됐을 때 생기는 거니까 이 잘못된 감정, 생각, 욕구를 빼면 제가 얘기한 것처럼 부정적 감정, 고장난 사고, 훼손된 욕구 이런 것들을 빼버리면 다 이해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감정, 생각, 욕구가 잘못돼 있을 때 다른 사람들 이해를 잘 못하고 오해하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5 빼기 3은 2. 5에서 세 가지만 빼면 어떻게 된다? 이해가 된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시면 자살에 대한 오해는 오늘부로, 이 시간 이후로 싹 없어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드디어 여러분들이 오해 끝, 이해 시작.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기 시작하면 요 부분이 이제 좀 여러분들이 드디어 보이고 들린다 이런 거죠. 지금 여기 보면은 자살의 경고 신호라고 돼 있죠. 뒤에 보면 즉각적인 경고 신호까지 있습니다. 자, 이게 드디어 여러분들이 이해가 좀 되고, 내가 많은 오해를 했었구나. 내가 이 오해를 좀 이해로 바꾸는 작업 과정에서 여러분 재미나게도요, 귀가 열립니다. 눈이 갑자기 2배, 3배로 커지지요. 관찰력이 증가하게 됩니다. 자, 자살 충동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도움이 필요하죠. 경고 신호를 계속 보낸다고 했습니다. 앞에서 다뤘죠. 이분들이 신호를 계속 보냅니다. 네.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몇 가지 서로 다른 경고 신호를 이것도 보내고 저것도 보내고 다 보냅니다. 자, 이럴 때 여러분들이 이럴 때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거죠. 잘 보시면 저는 이제 이거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합니다. 지금 위에 보시면 항목이 5개잖아요. 항목 5개죠? 제가 이제 이렇게 설명합니다. 지금 저는 이걸 티컵 설명이라고 하는데요. 찻잔 설명. 찻잔 설명. 자, 지금 신체적 변화 있죠? 여기 요 신체적 변화를 제가 이 찻잔이라고, 찻잔을 이렇게 그립니다. 찻잔을, 여기 찻잔을 이렇게 그리고요. 그 안에 생각, 느낌을 그 안에 넣습니다. 찻잔 안에 뭐가 들어가 있죠? 차가 있죠, 차. 그러니까 신체적 변화가 찻잔이라고 하면, 그 안에, 커피면 커피, 또 뭐 홍차면 홍차, 이런 게 생각, 느낌, 이런 게 그 안에 들어가 있고요. 이게 따뜻한 차니까 위로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게 행동이다. 이렇게 위로. 온기가 올라가는 게 행동에 해당한다. 그리고 그 행동에 의해서 위에 이렇게 바람이 이렇게 돌게 되죠. 온도에 의해서. 그거를 제가 상황이다. 보통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재밌죠? 5가지 대해서 여러분들이 잊어버릴 수는 있지만 신체 이러면 찻잔 생각하시고요. 그 안에 생각, 느낌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행동은 바깥으로 드러나는 거니까 열기, 온기다. 그리고 그 주변 다 그것이 상황이다. 네, 요렇게 기억하시면 요거를 잘 기억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좀 살펴봐도 이해가 좀 되실까요? 자, 몸, 그 외모, 여기 외모 다 나오죠? 경고신호 다 나오죠? 생각은 요런 생각, 느낌, 무감각, 절망감, 무기력감, 무가치함 등등. 그리고 자 보세요. 바깥으로 그냥 드러나는 거, 열기처럼 막 드러나는 거, 운다, 폭발한다, 또는 아예 슈링크돼서 위축된다. 이거 다 보이죠. 물건 정리하고 뭐 무모한 행동하고 이거 막 보이는 거잖아요. 이건 바깥으로 막 다 드러나는 거, 열기가 다 나오는 거 뭐 이게 드러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그러다 보면 상황에 대해서 쭉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이거는 개인 찻잔의 문제가 아니라, 찻잔에서 일어난 문제가 아니라 그 주변의 여러 가지 일들, 네, 다 나오죠. 알코올, 이온 별거, 중요한 상실 다 나오죠. 경고 신호라고 하는 건, 이거를 여러분이 우리 자신을 찻잔으로 보고 상대를 하나의 찻잔이다 이렇게 보시면 찻잔에서 뿜어낸 열기, 그리고 찻잔 안에 있는 내용물, 그리고 그 찻잔이 있는 곳의 주변 환경들, 이걸 통해서 경고 신호를 여러분이 확인하시면 좋겠다. 자, 이것은 아예 즉각적으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자살의 경고 신호들입니다. 잘 보시면 이 부분이 있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하는 거, 그리고 자기 충족적인 예언,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죽는 게 나아. 이런 거 참 무시무시합니다. 사실은. 자, 제가 오늘 전체적으로 왜 자살 예방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자살 위기자를 도울 것인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불교상담 개발원은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다양한 대사회적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그 중에서도 명상과 상담을 활용해서 아픈 사람들,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 그분들의 괴로움을 해소해주는 역할을 최일선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살 예방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그리고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운용하고, 그리고 그 결과들을 계속해서 사회에 내어놓고, 그리고 그 효과들을 지속적으로 더 좋은 효과로 개선하는 이런 작업을 앞으로도 꾸준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살, 이 극단적 선택,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기울여 주시고, 그리고 저희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또 관심을 가져주시면 저희는 여러분들의 관심을 바탕으로 저희 활동을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는 약속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자살 예방이라고 하는 지금 시점에 꼭 필요한 이 활동에 많은
관심, 그리고 지속적인 관심 기울여 주셨으면 너무너무 고맙겠습니다. 오늘 강의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